많은 분들이 생태를 이야기할 때 왜 젠더와 기술까지도 언급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학자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시적인 부분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위기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2024 전시 큐레이터를 맡은 허유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번 저희 강원국제 트리엔날레는 아래로부터의 생태 예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생태하면 떠오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이 자연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 존재로 좀 여길 수 있을까라는 태도의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이고 또 덜 위계적인 관점에서 전시를 구성을 했어요. 섹션 1에는 가장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라는 주제에 맞게끔 밑에서부터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밑에서 바라보는 작품들의 관점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영상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설치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에 접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무대 위의 공간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만나는 세상을 연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전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깜깜한 공간을 들어오시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폴란드 현대미술가 요한나 라이코프스카의 뿌리의 도시 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깜깜하죠.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이 지하 세계에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당 작품은 2021년 팬데믹 시기에 폴란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었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많은 관람객이 작품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시 주제와 장소에 맞게끔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옆에는 작가가 실제 나무를 보고 구상한 이 드로잉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공간 하단에 이렇게 흙도 배치를 해봤는데 촉감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후각적으로 모든 걸 느낄 수 있도록 장치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은 작가가 해당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작가는 이 지하 세계에서 자신은 책임자나 주체자가 아니라 이들을 엿보는 관찰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6분 정도 되는 이 길이의 영상을 보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메인홀에서 여러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 뒤에 있는 장한나 작가의 뉴락굴이라는 작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버려진 스티로폼을 해안가에서 줍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바위라고 한다면 자연에서 만나는 단단한 바위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스티로폼이 실생활에서 새로운 바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뉴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걸로 이제 굴을 만들었는데 안에 영상도 같이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 영상은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스티로폼이 떨어진 그 공간에 개미가 모여든 현장을 발견하고 그걸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스티로폼 하면은 쓰고 버려지는 폐기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개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그들에게는 또 새로운 서식지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생명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뒤에 있는 작품은 정승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왼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흙으로 만든 굴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개미굴스럽지 않나요?
정승혜 작가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프린트물이라든지 이제 아카이브 자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승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다시 말려서 춘천 약사천에 이렇게 띄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한나 작가님과 비슷하게 버려진 스티로폼이나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건 같지만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을 실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씨앗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서만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은 그렇지 않더라. 인간이 보지 못한 더러운 곳 혹은 버려진 곳에서도 생명체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키워드를 물, 경계, 그리고 아래로 잡아봤습니다. 이 공간에서부터는 이제 생태가 어떻게 정치적인 영역하고 맞물리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한 공간입니다. 왼쪽에 사진 3점은 안종현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DMZ를 주제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셨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갈 수 없는 땅, 그리고 버려진 공간, 이 공간의 작가님은 시간과 공간을 가두는 실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쁜 모습의 꽃들이지만 그 위에 플라스틱 박스를 씌워놓고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실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생태나 아래로부터라는 주제 또한 막연하게 순환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작가님은 이거를 한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찰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숨 쉴 수 있는지를 좀 실험하고자 했다고 할까요? 가나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멀리서 보면 큰 기둥으로 작은 생명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튕겨져 나오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실제로 저 작은 생명체들이 사람의 형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중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누군가가 개인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기보다는 스스로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주는 새로운 시작점, 더 단단한 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각 지역마다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서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발전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부산을 들었을 때는 바닷가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럼 강원도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연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자연이 주는 축복과 동시에 자연이 주는 두려움, 무서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한석경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고성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핥히고 간 그 흔적을 작가님은 찾아 나섰고 남아 계신 주민분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술은 그 지역이나 사회를 떠나서 존재하기가 참 어려운데 마주하기 힘든 이야기일지라도 작가의 관점과 해석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서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폭이 더 넓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김옥선 작가님의 신부들 살아 연작입니다. 베트남, 몽골, 중국 등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제 초상을 사진으로 찍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분들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타자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또 확장해 나간 대단한 힘을 가진 분들이세요.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 개인의 시선으로 이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자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 작가님의 100년 여행기 프롤로그입니다.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해당 작품을 무대 위에 올려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뿌리를 내렸던 백년초라는 식물과 다르게 작가님께서는 그 먼 옛날에 멕시코로 이주를 갔던 한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해당 작품을 통해서 타자, 디아스포라, 생태, 이주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토마스 사라세노의 작품입니다. V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연의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 그리고 침투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를 거쳐 우리는 어떤 시대로 향해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고요.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VR을 쓰고 실제로 내가 뉴욕에서부터 düsseldorf까지 날아간다든지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 가본다든지 하는 체험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섹션 2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커뮤니티 아트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뉴욕에서 작품을 보내주신 보스코 소디 작가님의 작품과 한국 출신의 허태원 작가님, 그리고 제 뒤로는 오유경 작가님의 작품으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보스코 소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찰흙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작품이야?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는 아즈텍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 씨앗을 넣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찰흙공 형태로 이 작품을 받았는데 비가 오고 햇빛을 맞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새 씨앗을 틔웠어요. 새싹을 틔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저 작품을 주민분들과 관객분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허태원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화분이라는 제목으로 빈 화분을 주민분들께 빌려서 그 안에 꽃을 심어서 되돌려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꽃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반응만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최근에 납골당에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조화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버려진 조화들을 수집해서 이제 빈 화분에 꽂아 놓는 실험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색이 많이 바랜 조화들일수록 납골당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의 흔적이라든지 개념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유경 작가님의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 예쁜 구슬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작품인데 작가님께서는 해당 작품의 제목을 바람에 붙이는 기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자수예요. 바람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부는 바람 그리고 소원의 의미도 있어서 이중적 의미로 이렇게 작품을 제작하셨는데 실제로 작가님은 에너지 순환,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세요.